오늘은 리바운드라는 영화로 장항준 감독님, 오동진 평론가님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27살 때 박봉곤 가출 사건. 이 영화 굉장히 좋죠. 아주 임팩트 있는데 시나리오를 쓰셨다는 거, 그리고 라이터를 켜라로 감독 데뷔하시고 지금 리바운드보다 더 전에 만드신 오픈 더 도어라는 굉장히 탁월한 영화가 여기 지금 오동진 선생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들꽃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개봉 날짜는 확정이 아직 안 됐고 조만간 개봉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억의 밤 같은 굉장히 깊이 있는 스릴러, 이런 영화를 만드신 분이고요. 드라마는 여러분들 사인 인기 굉장히 좋았었죠. 그때 연출, 각본 다 하신 분이고, 뭐 방송은 너무나 이 외에도 많이 출연하시니까. 예, 그리고 이 오동진 평론가는 너무나 유명하시고, 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예, 근데 여러 영화제 관련 일을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가 잘 몰랐던 영화에 대해서 좀 새로운 각도로 분석해서 유려한 문체로 쓰신 책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저도 이제 일간 스포츠에 이제 연재를 했는데, 이 황영미의 시네뷰가 리바운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N4 세대의 기적이라고 해서 썼는데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2012년에 있었던 부산 중앙고 농구부의 극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김은희 작가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더 소개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권성희 작가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웰메이드 드라마처럼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양현 이 코치가 공익요원 근무 중에 이제 모교 코치로 발탁이 되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선수들을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오늘날 참 젊은이들이 그 용기를 많이 잃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예. 농구는 끝나도 인생은 계속된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예,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 이 영화가 우리에게 큰 힘을 주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이렇게 간단한데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분 또 자유롭게 토크하시고 GV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저하고 장항준 감독은 2002년에 라이터를 켜라 때문에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YKN 기자였던 것 같고요. 필름 2.0. 필름 2.0. 제가 다니지를 않아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종로 코아 옆에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그때 종로 코아라는 극장이 있었고, 코아 아트인가? 네. 거기서 뭔가를 했었고, 그래서 그 옆에 카페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술 마셨네요. 술 맛있을 겁니다. 이 형님도 워낙 술을 좋아하시고, 저도 술을 좋아해가지고. 예, 영화는 또 술 아닙니까? 21년 됐습니다. 장항준 감독하고. 예. 저도 60일 했고, 장 감독이 50이라군요. 네. 50으로 합시다. 네. 그동안 많은 작품을 또 했고요. 정말 좋은 작품 많이 했고,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장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 굉장히 재밌어했겠다. 네. 캐스팅하고, 농구 훈련시키고, 본인도 농구를 잘합니까? 저는 그 농구 명문 휘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밑에 이제 위로도 뭐 굉장한 선배님들이 계시고, 저희 기수 두 기수 밑에서부터 뭐 서장훈, 현주혁 뭐 이런 선수들이 당시에 같은 1, 2학년으로 뛰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뭐 사실은 우승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들어서, 여기 영화 속에 있었던 이 교실 응원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학창 시절의 제 기억 되게 떠올리게 했고, 그리고 연출하기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게 저는 못합니다. 농구 영화를 하려면, 그걸 디자인하려면 중간에 나온 것처럼 감독이 이렇게 작전을 하잖아요. 네. 이런 어떤
농구 기본적인 어떤 그 경기의 디자인을 알아야 되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게 제안이 왔을 때, 재밌을 것 같은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저희 선배 한 분이, 형준아, 레이징불이라는 영화를 마틴 스콜세지가 권투를 할 줄 알아서 만든 게 아니잖아.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 그래서 좀 그래서 자신은 마틴 스코세지하고 그렇죠. 그 영화 만드시기 전에는 네. 그래도 네. 이게 저 문성은 선배가 네. 우리 장항준 감독을 잘 아니까 네. 이 영화가 공개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실화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실화가 어법이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선수가 5명밖에 없어. 2명이 다 퇴장당하고 3명이 싸우는. 근데 준결승을 했대. 말도 안 되는 실화를 걔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경기에 치중할 것인가 아니면 휴먼 드라마에 치중할 것인가. 장항준이 가장 잘하는 것이 그 루저의 시각이잖아요. 네. 루저들이 어떻게 사실은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루저들이 어떻게 견뎌내고 이런 네. 걸 잘 끌어내는데 네. 프로라고 보면 그렇고 네.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당초에는 생각했나요? 원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루저들의 뭐 성장, 루저들의 어떤 과정들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이 강코치 양현 쪽이 저희 좀 더 몰입이 돼서 그 다음부터 양현 중심으로 많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네, 양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찌 보면 기존에 나왔던 이런 스포츠 영화, 스포츠 드라마의 코치하고 좀 결이 다른 코치. 보통 이제 굉장히 왕년에 유명했던 선수인데 지금 한물 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나이든 코치가 오거나 아니면 나태했던 팀에 굉장히 젊은 감독이 오면서 편견을 딛고 일어난다 이런 것들인데 여기 이제 영화 속에서 그리고 실제로도 강양현 코치를 보면 이 사람 자체가 완전 미완성이고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오류투성이에요. 네, 오류투성이고 그리고 첫 번째 대회에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도 잘못된 전술, 그리고 잘못된 생각, 그런 것들을 이 친구가 이제 깨닫고 사실은 이 영화는 어찌 보면 그 코치의 성장 드라마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쪽에 좀 주안점을 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구 장면이 아무래도 좀 치중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농구 장면 자체는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장면을 할애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영화적인 좀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농구가 가장 속도전이 강한 그런 스포츠이기도 하고 촬영 난이도가 좀 높잖아요. 굉장히 힘들어. 그 3점 슛 쏘는 거, 네. 그건 만든 장면입니까? 아니면 진짜 3점 슛을 쏜 겁니까? 왜 못하는 친구? 그게 이 영화의 농구 장면의 95%는 다 리얼입니다. 아하. 네, 다 실제로 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그 CG들의 대부분은 관중석. 관중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감독이 몇 명을 실제 인물로 실제 관중을 채우고 보조 출연을 채우고 몇 명을 CG로 할 거야. 그래서 내가 500명은 돼야지. 그랬더니 그 관중 한 명이 저희가 지방에서 찍잖아요. 내려와야 되니까. 서울부터 모집을 해서 그때부터 시간을 재요. 버스에 타고 내려올 시간까지 전부 이 엑스트라의 임금이에요. 그리고 오면 숙박해야 되죠. 밥 먹죠. 그러다 보니까 그 500명이 거의 10억. 네. 깜짝 놀랐어요. 영화에 동원하면. 500명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당 21일. 네. 그러면 10억이 맞죠. 공대 없어요. 공대? 형 고대 나왔잖아. 잠깐 왔어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안 되겠다. 100명을 써도 뭐 몇 억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장난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관중은 뭐 하단에 조금 빼고는 다 CG로 처리를 했던 것 같고요. 선수들은 거의 99% 실제 본인의 플레이였고 아깝게 안 들어간 것들은 이제 공을 그려서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넣지 말아야 되는데 넣었다. 그런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거를 안 들어간 걸로 하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선수들을 강화 훈련시킨 거죠. 네네, 강화 훈련을 시켰습니다. 강화 훈련을 제가 어른이 돼서 누군가를 훈련시키는 입장이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항상 훈련받고 조교받았던 입장에서 이 수수들을 한 석 달 정도 영화 촬영 석 달 전부터 이제 합숙을 해서 훈련을 했고요. 농구 오디션을 먼저 다 거치고 그리고 훈련을 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드라마 장면들을 찍으면서도 계속 농구 연습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합숙하면서 체육관에서 찍었던 당시에 우리 카메라들이 몇 대가 가서 영상 콘티? 그래서 합들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광산고 경기 13번 합, 이건 14번 합, 이건 15번 합 이렇게 다 약속이 되어서 저희는 카메라 포지션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해서 그 한 석 달이 저희한테 거의 리허설? 연습 겸 리허설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우들도 그 3개월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아주 철저하게 캐릭터라이징을 했겠군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때 선수처럼. 그렇죠. 이게 하다 보면은 진짜 자기네가 그렇게 된 것 같은 그쵸. 착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나온 배우들이 대부분 뭐 정진훈 씨하고 안재홍 씨 빼고는 다 이 영화 데뷔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신인인 거니까 본인들한테는 이 영화가 리바운드 해야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비슷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들을 애초에 캐스팅할 때, 신장이나 외모, 골격?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캐스팅을 진행을 했고요. 얼굴의 선도. 네네네. 그래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헤어나, 분장 같은 경우를 조금씩 이제 변화를 줘서 아마 보시기에는 진짜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영화 다소 좀 투박해 보입니다만 굉장히 섬세한 작업 과정을 통해서 나온 작품이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그쪽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넣었어요. 특히 이제 사운드프로들, 네. 조연들, 전생들,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오면 좀 약간 그들이 중간에서 나가줘야 돼. 네. 웃기거든. 예. 이게 메인 코스만 음식도 메인만 먹으면 제일 맛이 없거든요. 옆에 스케다시라고 했나?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예. 장점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었고. 네. 그 전생들도 그렇고. 네. 그렇죠. 안재홍 씨가 아마 그런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런 진심과 코믹함의 단서를 오가는 그 리듬이 되게 중요한데 배우가 그 리듬을 잘 타야 되거든요. 네. 이상하게 타면 어색하고. 맞아요. 단어 쓰고. 예. 안재홍 씨가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안재홍 씨를 염두에 두고 이 캐릭터의 시나리오를 썼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일단은 제가 먼저 시나리오를 5년 전에 먼저 받았고 6년 전에 받았나요? 받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영화 한번 엎어지고 다시 영화가 시작될 때 그 시나리오 수정을 거쳐서 이거는 1순위가 안재홍이다. 왜냐하면 이제 싱크로율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저 실제 강량현 코치와 흡사한 배우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밖에 없다. 실제로 키가 똑같아요, 두 분이. 키가 꼭 똑같고 또 안재홍 씨가 이제 이 배역을 맡은 다음에 체중을 한 10kg 정도 증량을 했거든요. 네, 증량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안재홍 씨 이제는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진짜 큰 선물 같은 배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배우예요. 예, 맞아요. 이번 영화를 보니까 특히나 몰입도도 좋고 뭐랄까요, 그냥 영화에 임하는 자체가 진실과 착함이 있는. 예. 정말 너무
너무 순수하고 영화에 대한 열정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선한. 네. 네. 그러니까 연기가 인공적이지 않고 네, 예, 예. 내추럴하고 그 리듬이 되게 좋아요. 네. 다만 이제 그 전수의 그 무릎팍을 안고 울 때 그건 약간 과하다. 감독이 약간 너무 약간 투마치도 같다. 이런 그렇게 우나 뭐 생각했었죠. 근데 그것도 잘하더라고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지금 농림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배우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배우가 그 감정을 어떻게 짜내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해내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거는 씬 자체의 느낌이 너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캐스팅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하는 건데 안재용 씨 만약에 다시 이 영화를 만들려고 해도 저는 안재용 씨밖에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병기도 그렇고 네. 사람 이 얘네들의 관계도 그렇고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다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그런 점층 구조가 아주 수준적이었다. 네. 예. 꺾이지 않았다. 네. 잠깐 아까 그 얘기 잠깐 말씀드린 그 김수진 배우가 맡았던 규혁이 엄마, 규혁 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규혁이 어머니가 이제 이 영화를 보시고 규혁이보다 훨씬 펑펑 우셨대요. 뭐 시작 그 중부터 막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자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본인이 있고 본인이 가졌던 감정들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엄청 많이 우셨다고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이 이제 동일화와 동질화의 시선인데 보통 그런 것들이 매칭이 되면 터지죠. 영화가. 사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아 저거 내 얘기인데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저거 내가 겪었던 일이고 내가 다쳤던 일 이런 얘기를 이 안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 규혁이가 됐든 규혁이 엄마가 됐든 아니면 선생이 됐든 교장이 됐든 아마 저런 태도와 저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동일화의 시선이 굉장히 강한 영화인데 안타깝게도 네. 확장되지 못해서 훌륭한 아닙니다. 네. 보통은 동일화를 포착해낸 영화들이 흥행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큽니다만 이 아직 배우들이 잘못했어요. 네. 제 탓이 아니라 너무 다행입니다. 네. 배우의 시대가 너무 안 들어갔고 제가 마케팅을 좀 마케팅 안 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또한 이제 그 리바운드를 굉장히 재밌게 관람한 사람으로서 네. 그 영화를 만들어주신데 감사함을 이제 전하고 싶고요. 예. 그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중앙고 학생들이 총 이제 네. 4명이 이제 농구부에 들어오고 네. 경기를 할 때 그 단체로 이제 경기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때는 핸들들을 쓰셨고 이제 후반에 가서 이제 미아영 나올 때 입장할 때는 아예 그냥 쭉 가는 안 흔들리는 샷으로 쓰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 농구부원들의 그 갈등을 해소해서 그렇게 쓰신 건지 궁금하고 이제 조용한 2개만 더 묻자면 그 화장실 씬에서 네. 그 대본집에는 그 백유혁 씨의 그 미안하다 대사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건 또 이제 애드립인지 묻고 싶고 정말 사심 하나 담자면 혹시 리바운드 블루레이 안 나올까요? 예. 이 여기는 예. 아, 이게 너무 또 아니야. 대본집도 사셨고, 또 아유, 너무 감사해요. 현재에도 나오고. 예. 아주 뭐 영화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인데, 맞습니다. 다 당연히 의도, 처음에 이제 이 복도를 걸어가는 장면들은 이제 팀이 완전히 이제 붕괴되고 와야 된 상태에서 급조된 팀들의 좀 불안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가 일부러 핸들에서 상당히 좀 흔들었었고요. 흔들고 나서도 조금 더 그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후반에서 입자를 굵게 입자를 굵게 이제 변형을 시켜서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라커룸에서 복도로 걸어 나오는 장면은 그때는 이제 안 흔들고 그때는 스테디캠으로 아주 부드럽게 왜냐면 이들이 이제는 같은 복도를 걷지만 불안해하지 않는다. 얘네들은 뭔가 굉장히 당당하다. 경기에 이길지도 모를 정도로 당당하다.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은 앞으로 뭘 해도 군밤 장수를 해도 잘 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관객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미안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찍어놓고 봤는데 이게 좀 편집을 해놓고 이제 뭐 보니까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 둘의 어떤 그 아까 저기에 계신 분이 이제 질문한 것처럼 이게 뭐 갈등이 뭐 되다가 확실히 풀린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확실히 짚어줘야겠다. 그래서 대사 한마디로라도 해가지고 이제 그 미안하다는 나중에 이제 그 후시로 후시로 이제 녹음실에서 어차피 그 칸막이 안에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어서 그것들은 그렇게 해갖고 편집하면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블루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올해도 블루레이 회사하고 지금 이제 그 블루레이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거를 이제 얼마 전에 회의를 하고 그래서 블루레이가 블루레이 49 아이고 없습니다. 블루레이 그래서 한 300장 찍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콘티북하고 뭐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은 좀 사진들 뭐 보도되지 않은 사진들 저희 현장에 있었던 사진들 뭐 그리고 이제 뭐 저희 현장에서 찍었던 뭐 다양한 영상들 선수들 막 장난치고 있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담으려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런 농구 경기를 찍을 때는 아주 잘라서 슬라이스하게 그냥 분절해서 찍는 게 맞는 겁니다. 약간 테이크를 길게 찍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농구를 잘하면 테이크를 길게 해서 찍어도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는 이 농구 영화를 찍어본 스텝이나 한국 영화사에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을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유일하게 미국에서도 농구 영화가 몇 개 있는 사실 생각보다 농구 영화는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스태프들하고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미국의 농구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분절돼 컷이 굉장히 그래서 더 스피디함을 보여주는데 저희는 조금 전술을 달리했던 것이 이게 진짜 이 배우들이 한다는 걸 보여주자. 진짜 이 안에 이 플레이들이 정말로 유기적으로 모두가 움직이고 물 흐르듯이 흐른다는 걸 보여주자 하는 측면에서 그 롱테이크로 촬영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들이 대충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습 순간부터. 배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롱테이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걸 전문용어로 이제 배우들을 굴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굴려서 그분들도 굉장히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오기가 생겨가지고 남아서 또 연습을 하고 막 그러셨어요. 테이크 한 번에 실수가 테이크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장항정 선수 미국 사람을 잘 모르는 이유가 오픈 더 게이트 아직 오픈 더 도어 그 영화 아직 개봉되지 않은 영화 그거 찍을 때 처음 뉴욕 갔어요. 뉴욕에 그때 3박 5일. 그 정확히 그냥 미국에 처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찍을 때 미국 몰랐죠. 그 가가지고 3박 5일이면 오며 가며 하루 까먹고 3일 있었던 거거든요. 저거 그 오픈 더 도어 촬영하러 가가지고 낮인지 밤이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밥이 입을 하면 돌아올 때. 그리고 이제 시차가 한국에 와서 뉴욕 시차에 적응이 됐어요. 어쨌든 우리 장항준 감독이 그만큼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오픈도 보시면 또 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난 놀랐어요. 미국을 갔어도 한 수십 번을 갔다 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갔잖아요. 그랬었죠. 자, 옆에 분도 질문 있으시죠? 아니요? 네, 선생님. 잘 봤습니다. 이 영화가 관심을 끈 게 또 감독님 말고 또 한 분 작가 나주시죠?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기 작가께서 사실 이게 다큐성인데요. 그거를 이제 그 작가의 어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나섰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이건 괜찮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다. 그 김 작가 입장에서 혹시 얘기를 들었다면 어떤 점을 드셨는지. 처음에 이제 권성희 작가님 대본을 받았을 때 이걸 이제 저는 이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은희 작가는 이제 부부니까 이제 상의를 하잖아요. 오빠 그거 할 거야? 내가 할 거 같은데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오빠 농구 영화는 아무도 안 볼 거야. 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천리야. 왜? 그때는 그리고 또 슬램덩크 뭐 이런 것들도 없었을 때요, 영화로. 그래서 그래도 하고 싶은데, 봐봐 내가 한번 볼게. 근데 보더니 이거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내가 고쳐보면 안 돼? 그런 거였어요. 이게 왜 떠오르지? 그래갖고 이제 이제 수정 방향을 잡았죠. 대신 제가 이제 권선희 작가님 고가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가장 큰 문제점, 제가 생각할 때 제 연출 방향하고 다른 문제점은 조금 실화와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점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약간 문제를 했군요. 예, 실제 얘기를 좀 각색을 좀 많이 해서, 그리고 좀 더 드라마틱하고 세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분 제가 원하는 영화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김은희 작가도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실화에 가깝게 조금 슬림하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김은희 작가가 했던 그들은 좀 이 이야기를 좀 더 리얼리티를 갖춰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한준영 선수 용산고로 도망가, 그 선수는 만든 거지 그러더라고요. 다 진짜예요. 그래서 저희 한준영 선수는 나중에 GV 시사 할 때도 왔었고, 네,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다 그분이 이 민머리만 아니시지. 네, 실제로 당시 기정 선생님은 굉장히 농구를 싫어하셨고 없애려고 했고, 네, 사실 상당히 그랬던 이 부모님들 관계, 그런 부분들도 제가 다 이제 실제 맞춰서 했는데, 뭘 물어보셨죠? 김은희 작가가 김은희 씨가 김은희 씨를 하면서 이 김은희가 왜 잘 나가는 작가인지 알겠구나. 그 김은희 씨가 그 각색을 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안 나요. 보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킹덤 뭘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굉장히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너무 고쳐보고 싶은 시나리오다. 그래서 평소에 마누라 자랑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를? 그 살을 많이 뺀 게 되게 도움이 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모든 시대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들이나 작품들이 윤색의 윤리학이죠. 네. 너무 집어넣으면 이 윤리기준을 좀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윤색의 윤리학의 그 범주를 잘 지켰다. 네네. 이렇게 보고요. 다만 너무 실화가 드라마틱해서 그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담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실제 좀 드라마틱한 요소들, 원래 고에 있었던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많이 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그냥 얘기도 사람들이 이거 너무 너무 감동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는 작업들이 주로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배우들한테도 중간에 제가 이제 계속 울면 안 된다. 관객이 울기 전에 니네가 울면 안 된다. 그래서 뭐냐면 실제 선수들 당시에 참여했던 선수들 얘기를 들어봐도 자기는 그런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전 경기를 다 했으니까. 네, 먹고 싶다. 그냥 내일 경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데 8일 동안에 6경기를 했거든요. 그 교체 선수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빡센 쉽게 말하면 전날 입었던 땀에처럼 운동복을 빨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울지 마라. 걔네들은 자기네가 뭘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뛰고 있는 자는 눈물을 흘리고 걱정할 시간이 없다. 감독 의자 하나 내십니다.
감독이 자꾸 울어. 예. 제가 동료 감독들도 보면 모니터 앞에서 자기가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 안정이 아마 그런 역할을 대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좋은 점 중에 하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영화 징징대지 않죠. 뭐 그런 영화에서 그럴 수가 있는데 징징대고 그러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담백하게 하는 부분을 보였고 그 징징대는 역할을 혼자 한 거야. 예. 그러니까 그 강코치 그 징징이 또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강코치가 그때 20대예요. 공이 끝나고 나서. 네, 공이 끝나고 나서 그 20대에 여기 이제 26살짜리로 나오고 뭐 이런데 그 실제로는 저희가 영화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들어와서 있다가 좀 해서 사실은 몇 년 동안에 텀이 있어서 저 팀이 완성된 거였는데 저희는 이제 그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미니 시리즈가 아니니까 그 시간을 줄여서 이제 했던 건데 그래서 그 강코치 자체는 20대에 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면은 정확히 몇 살이었어? 진짜로는 25살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대학 갓 졸업한 그렇죠. 학생이 이게 진짜로 도정 선생이 진짜 너무한 거야. 진짜 없애려고 25살짜리 코치 데려온 거 진짜로. 저 진짜라면 진짜니까 정말 저 농구 없애려고 그냥 막 갖다 꽂았구나. 그렇죠. 닮아주죠. 이 부산중앙고등학교는 진짜 이 농구부는 동문들이 살린.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부산중앙고등학교 동문분들하고 그걸 이제 어디 이제 해가지고 명예 졸업장 그리고 감사패 뭐 이런 것들도 바꾸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농구부에 대한 어떤 그렇죠. 이것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프라이드가. 그렇죠. 하여튼 그분들한테는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기업과 새로운 자부심과 이런 것들 만들어 주신 거죠. 네네네. 감사장을 받으면 하죠. 명예 졸업장? 네, 그것도 받고. 네,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 별거 다 받는구나. 자, 매력 말씀하시죠. 네, 그 감독님 영화 개봉할 때쯤에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번 영화의 그 연출 목표가 최대한 실화에 가깝게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눈 내리는 거의 없는 부산이 눈 내리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체육관에 빨래에 걸려 있는 거나 아니면 실제 청기범 선수가 왼손잡이인데 영화에서 기범이가 밥 먹는 장면이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왼손으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웬만한 일반 관객들은 사실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지나갈 만한 부분들인데도 이런 디테일까지 다 가지고 오실 수 있었던 감독님의 원동력,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 그렇게 영화에 담으심으로써 관객들이 무엇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감독의 원동력은 마누라? 정답! 이게 실제 얘기들, 그러니까 내러티브 상으로는, 이야기 상으로도 실제가 중요했지만은, 저와 저희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들이 가지는 마음가짐도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투에다가는 병사들을 독려하는 데 있어서 당장 전투와는 상관없는 기강도 저는 내문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짐, 그걸 우리는 이제 사기라고 부르는데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런 하나하나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그런 그 전투에서 힘을 발휘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무찌를 수 있는 큰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무슨 영화에서 부산에 눈이 내려오면서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닌데 그 해에 눈이 폭설이 왔어요. 폭설이 왔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제가 스태프들한테도 얘기했고 제작사에도 얘기했어요. 관객은 모를 거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게 우리가 이 영화를 대하는 마음가짐이고 그것들이 관객들에게 느껴질 것이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당시에 2012년도에 부산중앙고등학교가 지금 22년? 지금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일단은 막 CG 작업과 이런 걸 통해서 주변에 생긴 아파트들을 다 지우고 그 당시 사진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이제 대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저 체육관 그 체육관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에 사실은 그 샤시로 다 바꿨던 거예요. 농구장을 샤시를 다 바꿔와서 저희가 그 다시 다 바꿨어. 다시 옛날 걸로 저희가 옛날 걸로 똑같이 제작을 해가지고 그거 제가 기획하면요. 요럴 때 제작자는 죽어. 네. 프로듀서라고 하면 네. 바꿔야 되니까. 그 돈이 얼마인데. 네. 얼마나 싸웠을까. 네. 아직까지 그분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 분들 샤시문까지 옛날 걸로 다 바꾸고 사실은 그뭐 부산중앙고등학교 당시 재학생이거나 당시 선생님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왼손 그리고 뭐 이 백규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드리블 치고 나갈 때 그 다른 쪽 손의 손가락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 가끔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보다 보면은 리바운드와 실제 부산중앙고등학교 경기 이렇게 해서 나와서 똑같은 플레이들이 막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알아주시는 분들은 누군가 알아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저희한테는 그것들이 마음가짐이었고 그리고 영화는 제 믿음은 영화는 당시에는 크게 번성하지 못하더라도 100년을 남을 수 있는 장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까요? 네. 우선 감독님 한국 영화의 농구를 연출할 수 있는 최초의 감독으로 남으실 수 있는 거를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신 만큼. 네, 감사패는. 네네. 장면 중에 저는 한준영하고 성기범이 그냥 손을 한번 딱 중앙에서 치고 갈 때 그때 표정과 백유혁하고 예. 아니 한준영하고 성기범하고 악수할 때 중앙에서 악수할 때 경기 시작할 때 저는 네, 그 장면에서 저는 한 번 눈물이 네. 서로 잘해보자 그랬을 때.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냥 연상이 되는 건 뭐 한 번 확 표정을 일그러뜨린다든지 이걸 상상하고 있었는데 웃으면서 손을 딱 치고 갔을 때 눈물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혹시 인생의 축소판에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 몇 초 안 되는 씬을 넣은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기업에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데 리더십을 전문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장항준의 리더십을 저는 굉장히 높게 생각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모든 현장에서 연출을 하실 때 배우들을 이끌어가는 그 마음과 존중감 그리고 스태프들을 끌어가시는 모습,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투나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 존중이 베이스에 너무나 깔려 있으신 멋진 리더시다. 마누라 때문에 있는 그래서 영화 현장에서 두 번째 질문은 영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장항준의 리더십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네. 뒤에 거 듣다가 앞에 거 까먹. 앞에 건 그 장면이 어떤 의도를 전달하는 한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본인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학교로 의사를 배신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하게 되고 가게 되었었는데 저는 그 선수에 대한 관객이 느끼는 연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준영 선수는 마지막 결승전에서 다시 그 중앙고등학교 선수들을 규범회를 봤을 때에 여전히 그 죄책감 때문에 시선을 외면하려고 이제 하는 태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것들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기청기범 같은 경우에는 준영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 야 한준영 이렇게 하고 그러고 바라봐요. 마치 뭔가 이번에 박살낼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어찌 보면 한준영이든 청기범이든 같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방향은 다르게 싸울 뿐이지 군인이에요. 전쟁으로 치면 이 군인들이라서 그 동종의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한준영도 그렇고 정기범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 엘리트 스포츠를 하는 고등학생, 중학생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생이든 뭐 한순간에 발목을 다치고 한순간에 부상을 입으면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돼버리는, 매 경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그런 나은 화해랄까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좀 한준영 선수 쪽에 좀 테이크를 좀 몇 번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영화는 경기의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모멘텀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리더십. 리더십 엄청납니다. 딴 건 없고 자꾸 계속 물어봅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라는 말이 있죠. 항상 스태프들의 얘기를 다 듣고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모이게 하고 컷 다 모이게 합니다. 다 옵니다. 오면 나는 이것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각자 얘기해봐. 어떠지?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현장 분위기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고 그렇게 이제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하고 제가 어느 걸 취할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배우들은 무명이든 유명한 배우든 굉장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한 말을 빼고 다시 갈 때는 그 배우 옆에만 살짝 가서 같이 코트로 다시 걸어가면서 수정해야 될 것들을 이제 얘기해 준다거나 아니면 애드립을 해야 되면 먼저 영화 씬 들어가기 전에 애드립 할 사람은 몰래 나한테만 얘기해줘. 왜냐면 배우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뭘 칠 줄 아는 거 자체는 본인도 재미가 없고 남들이 다 안다는 것들에 대한 또 수치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둘이서 잘된 장면 애들 같은 경우는 저 둘이서 그냥 멀리서 씩 웃으면서 끝냈던 그런 식의 장항준 감독의 리더십을 요약하면 지금 시대에 안 맞는 민주적 리더십입니다. 아마 형 다른 인간 좀 살기 어려울 테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까 왼손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되게 중요한 게 감독이 배우를 설득하는 거거든요. 배우에 따라서는 이걸 왼손 써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왼손을 쓰게끔 만드는 그 설득의 모든 되게 감독이 자질의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걸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말이 많잖아요. 이 말을 듣는 게 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장항준 감독님 모시고 오동진 선생님의 아주 달변으로 함께 GV를 진행했습니다. 객석에서 질문들이 너무 전문적인 영화 전공자들이 다 오셨는지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 예리한 질문, 또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될 질문들이 나와서 오늘 또 굉장히 풍성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주 후에 또 드림 팰리스 있고요. 그 2주 후에 드림이라는 이병헌 감독의 또 GV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지금 오늘은 거의 만석이지만 다음은 조금 아직 자리 여유가 있으니까 또 신청 안 하신 분 또 추가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